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가시죠. 최근에 가장 이슈라고 하면은 이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전세계약 갱신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 대표가 좀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뭐 찬성적인 의견도 있고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는데, 요즘처럼 전세 매물이 귀한 시점에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뜩이나 임대 등록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는데 갱신제로 인해서 또 줄어들게 되면은 이 시장에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 이 갱신제나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물량이 좀 많을 때, 그럴 때 사실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전월세 상한제까지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모든 임대 보증금의 5% 상한을 둔다는 얘기고요. 또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도 꾸준히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임대상한 5%의 적용을 받으면 굳이 뭐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 등록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임대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한다면은 받아주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1회에 하나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4년 동안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당장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 등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거래 건수가 줄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협력업체인 이사업체나 또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비 효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임대료를 굳이 많이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의 관리 상태에도 문제가 있어서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래도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높이 올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큰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만 본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의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더 깐깐하게 고르게 될 거라는 거죠. 최대 4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면 계약으로 2년 계약을 좀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그런 계약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분쟁이나 소송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세가 상승과 전세 물량의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진국에서도 이런 임대료 상승 제한이 별로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서도 보면 기존에도 우리가 임대차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항상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내년과 2021년에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합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더 오르기 쉬운 상황인데 이 전월세 상한제까지 시행을 한다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전월세 상한제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검토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인지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대표TV는 최근에 가장 이슈인 이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계약갱신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견들을 내셔서 조금 더 좋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노대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